자, 요 세제곱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것과 그다음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죠.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그림을 좀 먼저 상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y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5에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그려요? 슉슉?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요. 자, x가 마이너스 5면 일단 0이죠. 맞죠? 0 집어넣어버리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5의 2분의 3승, 뭐 어쨌든 양수 이렇게 되네요. 근데 하나는 또 음수죠. 마이너스 쪽도 그려줘야 되니까. 그냥 얘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확실하진 않아요.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요 값이 얼마였냐면 좌표를 써보면 0,3분의 5루트 5죠. 맞습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읽어봐. 이것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의 길이. 그럼 어디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해졌죠? 여기는 값이 얼마예요? 3분의 10루트 5. 맞습니까? 그러면 저 왼쪽 부분만 잘 그리면 되죠?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우리가 그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길이 L 구하는 식 A부터 B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전체의 제곱 dx. 이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y는 fx라는 곡선과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곡선의 길이. 요거예요. 그럼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는 어차피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갈 식을 써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f'x를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 플러스인 경우만 f'x를 구해볼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x 플러스 5에 2분의 1승 이렇게 나오죠. 루트 x 플러스 5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에 x 플러스 5에 전체에 2분의 1승의 제곱이네요 또. 그럼 그냥 없어지고 그냥 요거만 남네요. 맞습니까? 요거 이제 적분한 게 답이에요. 이해했죠? 요것만 이제 적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것만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요 루트 안에 4분의 1 x 플러스 얼마인가요? 4분의 9 이렇게 되나요? 좀 거슬리는 게 분모에 있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끌어내면 뭐로 튀어나가요? 2분의 1로 튀어나가죠?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루트에 x 플러스 9 dx. 요거 적분할 줄 아나요?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당황하지 마세요. 요거 루트 있다고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9의 2분의 1승이니까 적분하면 2분의 3이 역수로 튀어나가야 되죠. 그럼 3분의 2죠. 오케이? 그럼 여기 2분의 3승 여기다 10이란다.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집어넣으니까 3분의 1에 0 집어넣으면 9잖아요. 3의 제곱이잖아요. 27이죠. 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4잖아요. 2의 제곱이잖아요. 8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 얼마예요? 19니까 3분의 19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예요? 답을 써봅시다. 여기에다 뭐 곱해요? 2 곱하면 3분의 38 플러스 3분의 10 루트 5 이게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안 어렵죠? 야, 이 정도면 뭐 별로 안 어렵죠. 자, 5번. 야, 5번은 암산돼요, 암산. 잘 봐보세요. 암산돼요, 진심. 레알 암산돼요, 레알. 혜준이 웃고 있네요? 자, 5번은 암산을 해보세요. 1분 줄게요. 도윤이 암산해봐, 빨리. 도윤이 암산해봐. 식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 다 이해했나요? 모르겠는 사람, 암산이 안 되는 거를. 이거 수능 기출문제인 거 알아요, 이거? 몇 번이에요? 이거 한 20번 정도 됐었을걸요? 한 17번? 17번? 그 4점짜리인가 3점짜리인가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이게 평면도서 남자는 하긴 했는데 필사한테 빨랐을 것 같아. 암산하면 뭐예요, 답이? 2죠, 2. 왜 그렇죠? 가장 짧은 거니까 직선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이해하죠? 안 해도 되겠네요. 5번은? 민기 이해했어요? 자, 그럼 12번 해보죠, 12번. 자,
자, 12번은 써야 돼요. 그 12번 써야 되고 얘는 저 삼각함수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근데요, 네. 이게 네. G 위의 점 P가요, 음. A에서 멀어지는 그 거리에 따라서 곡선의 길이도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를 잘 읽어야죠. 네? 문제를 잘 읽어야죠. 이렇게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서.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12번은 좌표표면 2에서 직선 G가 원과 1,0에서 접하고 있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 원이 하나 있는데 1,0에서 접하고 있다. 어떤 직선 G가. 그런데 G가 원에 접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할 때 처음 A와 일치해 있던 직선 G에 어떤 점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접하는 그 곡선의 길이가 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맞죠? 곡선의 길이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직선 G가 있는데 이게 직선 G라고 해보세요. 그럼 요 점이 요 점에서 접하고 있는데 요 G가 원에 접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할 때 A와 일치해 있던 직선 G 위에 점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어떤 점 P가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접하면서 이렇게 회전해요. 이게 접하면서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일 때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한번 보면 여기 위에 점 P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접하니까 일단 수직 조건 이용해 줘야 돼요. 접하니까 수직 조건 이용해 줘야 되고 이 접점을 모르니까 뭐 Q라고 한번 잡아 볼까요? 그럼 내가 뭘 찾을 거냐면 얼마만큼 회전한 거냐면 요게 지금 T만큼 회전을 했을 때 요 P의 좌표를 T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수원에서 본 거거든요. 이 그림을 혹시 기억나나요? 그럼 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요 Q의 좌표가 일단 어떻게 돼요? 반지름 1이니까 X좌표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 Y좌표는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영웅은 늦게 나타나는 법인가? 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거야. 됐어? 됐지? 아 영웅은 늦게 나타나는 법인가 했는데 혜진이가 비웃어서 자 지금 내가 보기에 혜진 눈빛이 방금 뭐였냐면 다음 주에 자기 늦게 와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정말 순수한 눈빛. 자 그래서 Q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찾았고 자 내가 T만큼 회전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 곡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요 T죠. 반지름 1이니까 R세타.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요 길이를 좀 구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았니? 요 그림? 길이? 요 길이? 네. 요 길이가 어떻게 돼? 안 나와 있던데요? 요 길이가 안 나와 있지. 네. 자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 1,0에서 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P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이 G가 원에 접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할 때 A와 일치해 있던 직선 G 위의 점 P. 그러면 얘가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하다. 요게 지금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처음에는 요 A와 일치해 있던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지. 네. 맞아? 그래서 이 P가 일로 온 거야. 내 말 이해하니? P가 거기 위에 있어요? 다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요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럼 그냥 이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건가? 아닌데. A와 일치해 있던 직선 G 위에 점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요게 있는데 내가 그림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 1,0에서 접하고 있다. 직선 G가 원에 접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대. 그럼 A와 일치해 있던 직선 G 위에 점 P가 처음에 그럼 얘가 맞는데 얘가 지금 P가 되는 거 맞거든? 그럼 요게 어떻게 회전한다는 거냐? 얘가 지금 이만큼 회전했어. 이만큼 회전하면 이렇게 접하면서 회전한다? 접하면서 회전한다? 그림이 이상한데?
A와 일치해 있던 직선치 위의 점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 국어가 중요한 거거든. 한번 너희들의 이해력을 얘기해 줘봐. 나도 저렇게 그럼 마치 내가 이렇게 그리면 요 길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그건 아니거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와 일치해 있던 직선치 위의 점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 이게 1,에 접하고 있는데 이 직선 G가 원에 접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 이 직선 G가 미끄러지지 않게 회전한다. 그럼 미끄러지지 않게 회전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지?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계속 읽어봐. 읽어보면 뭔가 보여야 돼. 그거 배전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원에 접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 그럼 A와 일치해 있던 직선 G가 1,에 접하고 있다. 그럼 이게 직선 G잖아. 하지 않게 회전하는 아, 이렇게 봐야겠다. 이게 직선 G잖아. 직선이잖아. 네. 맞아? 접하지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 접선이 이렇게 오지. 됐어? 네. 그 다음 여기로 온 거지.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선분이라고 봐봐. 이 선분이라고 보면 이 선분들이 각각 어떻게 돼? 중점의 자치를 구해본다 생각해봐.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처음에 A란 그 1,의 일치 있다며. A라는 점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온 거라고 보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게 지금 T만큼 갔을 때 그러니까 T만큼의 각도로 갔을 때 요 P의 자치를 T에 대해서 나타내 줘야 돼. 그래서 처음에 Q의 좌표를 이렇게 썼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P의 좌표는 어떻게 쓸까? 자, 그 다음 어떻게 줄까? 여기가 T면 90도라는 것도 같이 이용해 줘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가 90도죠. 그 다음에는 요 좌표를 써야 되거든요. T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자, 여기 수선해발 내려볼까요? 여기 직각 X. 그러면 요 직선에 대해서 여기가 T지. 맞아? 그럼 여기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지. 됐어? 됐냐,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항상 그럼 뭐죠? 요 길이는? 요 길이 T예요? 왜 T죠? 호랑 같잖아요. 이 호랑 요 길이가 같아요? 요 T라고 봐야 되네, 그러면. 그럼 여기 이만큼의 X좌표가 더해진 거잖아. 그럼 P의 좌표를 써보면 요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코사인 T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T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더해줘야 되죠. 이하니? T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이걸 더해줘야 되지. 네. 그다음 Y좌표는 요 사인 T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사인 T에다가 빼기 T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요거 빼줘야 돼요. 이게 P의 좌표예요. 그럼 얘를 구했으면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X좌표고 요게 Y좌표로 주어진 요 매개변수로 주어진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개변수로 주어진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A부터 B까지 루트에 여기 뭐가 왔었죠? 속력이 왔었잖아.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고. 알겠어? 위치 벡터니까 속력은 dx dt. 요게 X좌표니까 이거 제곱. dy dt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이해했냐? 그러면 이제 답을 써보면 얘를 이제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dx dt는 어떻게 되죠?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얼마예요? 사인 t죠? 맞아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 요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오죠. 얘는 없어지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dy dt는 어떻게 돼요? dy dt는 얘를 이제 미분해야 되죠. 코사인 t. 그 다음 앞에 거 미분. 그럼 얘는 그냥 코사인 t잖아요? 그럼 뒤에 거 그대로. 그럼 코사인 t.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됐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은 0부터 t가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90도라고 쓰면 안 됩니다. 90도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호도법으로 써야 실수로 쓴 겁니다. 이해했죠? 여기 루트에 얘를 미분하기 요거 했으니까 이거 제곱. t제곱 코사인 제곱 t.
얘는 t제곱 사인 제곱 t. 그럼 얘는 1이네요. 여기 dt. 그럼 얘는 t죠. 그럼 t를 그냥 적분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 t제곱. t가 2분의 파이. 오케이? 계산하냐? 계산되냐? 이게 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정리해보세요.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이게 맞는지 좀 잘 음미해봐, 얘들아. 민기 이해했어? 자, 이걸 이해했으면 요게 제일 어렵거든. 여기 문제 단원에서. 요거랑 14번이 좀 어려울걸? 나머지는 다 진짜 금방 풀어요. 다시는 안 틀리게 정리해놔봐. 정리할 시간 1분 줄게요. 이 좌표 표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D세타 이상하게 써 있죠 형태가. Y는 뭐라고 써 있어요? 0부터 T까지 세타의 사인 세타.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럼 첫 번째 뭐가 하라 그랬냐면 0부터 2파이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자, 이 지금 X가 뭐에 대한 함수인가요, 얘들아? 잘 대답해 주세요. 뭐에 대한 함수 X가? T에 대한 함수죠,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그러면 이 X랑 Y 좌표가 다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죠. 역시 매개변수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T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계산하기 전에. 얘를 구한다는 거 느낌이 오잖아. 루트에. 여기 뭐가 와야 돼요? dx dt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dy dt의 전체의 제곱. 얘가 답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얘를 t에 대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dx dt를 먼저 구해볼까요? dx dt가 얼마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t 코사인 t. 그럼 방금 한 거랑 좀 비슷하죠? dy dt는 t 사인 t. 방금 한 거랑 똑같죠? 맞아? 그럼 얘는 계산하면 0부터 2파이까지.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t제곱만 남으니까 루트 하면 어차피 다 양수니까 그냥 t라고 써도 되죠. 루트가 전부 다 양수니까. 그럼 얘는 이제 답이 뭐가 돼요? 2분의 1이 t제곱인데 4파이 제곱이니까 답은 2파이 제곱이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예요. 얘는. 이해했어요? 그럼 2번은 문제가 이제 뭐죠? 0부터 2파이까지 선분 OP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 0부터 어떤 게? t가 2파일 때까지. t가 2파일 때까지 요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 OP 길이의 최대값. 그러면 OP 길이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OP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P의 위치가 시각 T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OP 길이란 먼저 뭐죠? OP 길이란 뭐라고 써야 돼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해야 돼요. 맞아? 그럼 계산해야죠. 이거 계산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 적분해 볼게요. X가 0부터 T까지 바로 적분할까요?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죠? T에 대한 식이니까 써볼게요. 그정 미적 하라고. 그럼 오케이? 여기 T0 빼기 인테그랄 미적 이렇게 나오지. 됐어? 이게 이제 X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 T 사인 T.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플러스 코사인 t.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니까 빼기 1이지. 맞아? 그다음 y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거거든. 그럼 y는 어떻게 되냐? y도 마찬가지로 보면 저 적분해야 되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붙었네요. 맞습니까? 0부터 t까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코사인 t 0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0이고 얘 적분하니까 사인 세타죠. 거기다 t 집어넣으니까 사인 t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의미 없고 그럼 이게 xy가 나온 거예요. 그럼 좀 계산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위의식을 지워볼게요. 이 위의식을 지워보면 내가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해야 되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계산해볼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제곱하세요. t제곱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1 플러스 2배의 t의 사인 t 코사인 t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2배의 t 사인 t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t 요거 제곱해야 되죠.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t 제곱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t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쁘게 정리될걸? 얘랑 얘 지워지면서 뭐 남아? t제곱 남지. 얘랑 얘 지워지면서 1 남지. 네. 요거 없어졌지? 여기 플러스 2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마이너스 2t 사인 t 마이너스 2배 코사인 t 이렇게 나온 거죠? 맞습니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대일 때가 OP 길이가 최대가 되겠죠? 요 식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ft란 함수로 두죠? 맞아요?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돼요? 그렇지 미분해줘야죠. 그럼 어딜 또 지워야 되나요? 이거 지워볼게요. 불필요한 것 같아서. 그럼 얘를 지워보면 귀찮지만 미분해볼게요. f't는 2t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 사인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사인 t 얘도 없어지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또 이쁘게 정리되네요. 2t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로. 그럼 t는 어차피 양수죠. 왜냐면은 지금 시각 t에서의 위치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t라고 하는 값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되죠? 0이나 2파이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2파이일 때 아닐까요? 0부터 2파이 중에서? 그럼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t가 2파이일 때 이 최대값을 갖는 건데 2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2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파이 집어넣으면 여기다 4파이 제곱. 맞아? 그 다음 플러스 2, 여기 0, 요거 얼마냐? 플러스 2, 여기를 없어지네요. 얘랑 얘랑. 맞습니까? 요것만 남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이거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의 최대값이니까 이거의 최대값이 2파이라는 걸 역시 알 수 있겠죠. 답이 똑같네요. 1번이랑. 다르네요. 2파이 제곱이었죠. 예. 됐습니까? 자, 14번 해보세요. 자, 14번도 이제 그 속도가속도 문제 중에 그 평가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이거 쉬워요. 할만합니다. 자, 14번 보면 요 이계도 함수를 가지는 함수 ft에 대해서 요 좌표 표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X는 4배 코사인 T 그다음 Y는 FT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냥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 거고 0부터 S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와 있다는 거는 식으로 한번 써볼까? 어떻게 돼? 0부터 S까지 루트에 여기 원래 뭐가 와? dx dt의 전체 제곱 dy dt 전체 제곱이잖아. 맞아? 여기 지금 뭐로 주어져 있냐면 요 2분의 9s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사인 2s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지. 됐어? 그리고 t는 파이에서의 속도가 0,4래. 그럼 속도라는 건 뭐였죠? 속도는 어떻게 써? 이렇게 썼잖아. 속도 벡터라고 표현했죠. 그럼 얘가 각각을 미분한 거랑 같죠. 이거랑 f't 맞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줘놨냐면 0,4래요.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건 t가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4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주어진 거냐면 f' 2분의 파이가 4라고 주어진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t는 4분의 파이일 때 p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가속도는 또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가속도 벡터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하랑 약간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얘를 미분하시면 4 sin t고 얘는 f2' t 이렇게 나오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4분의 파이일 때잖아요. 그럼 t가 4분의 파이니까 t 대신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면 요 값이 어떻게 변해요? 2분의 루트 2죠? 그럼 2루트 2죠? 2루트 2, f2' 4분의 파이. 요게 답이요. 그러니까 이거의 x 값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y 값이 9에서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네? 근데 미분한 게 마이너스 4 코사인이 마이너스죠. 네, 훌륭한 학생들이야. 아니야. 아니요. 코사인. 처음에요? 처음에 코사인을 미분했으니까 여기가 사인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죠. 보호는 틀림이 없죠? 그래도 여긴 똑같죠?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뭘 찾고자 하는 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찾아야 되죠? 맞아, f'x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얘를 뭐 해야 돼요? 얘를 미분해야 돼요. 얘를 미분할 건데 자, 여기 좀 집어넣어 볼게요. 0부터 s까지 루트에 여기 dx dt가 얼마였냐면 여기 dx dt니까 제곱하면 얼마예요? 16 사인 제곱 t죠. 그 다음에 dy dt라고 하는 거는 그냥 f't예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요걸 이제 각각의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S로 미분해 줘야 되죠. 맞아요? 그럼 S로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요거를 S로 미분하면 T자리 대신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S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럼 루트에 16 플러스 사인 제곱 S 그 다음에 F 프라임 S의 전체의 제곱.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요? 미분하니까 2분의 9. 그냥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2S 이렇게 나오나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뭐 하고 싶죠, 여러분들? 제곱하고 싶죠? 왜냐면 F 프라임 S를 구하려고요.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6, 요 사인 제곱 S, 얘는 F 프라임 S의 전체의 제곱인데 제곱하니까 4분의 1로 묶어지고요. 그다음 81 빼기 18 코사인 2x에 코사인 제곱 2x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틀린 거 없죠? 16 더하기 네. 플러스 16. 16 사인 제곱하기가 생겼어. 이거 곱하기인데 내가 더하기로 썼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좀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나요? 느낌이 안 오나요? 그럼 F 프라임 S가 대체 뭐죠?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F 프라임 S의 전체 제곱이 요거 정리하니까 4분의 81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에 코사인 2x고 쟤를 넘겨서 뭔가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정리해보자.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4분의 1의 코사인 제곱 2x에 빼기 16 사인 제곱 s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되나요? 이 막 코사인 제곱 2x도 있고 코사인 2x도 있고 S로 줬어요. 예? s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어디서부터 바뀌었어요? 나 뭐하고 있죠 지금? 안에서 세 번째 줄이요. 여기 x가 s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딴 생각하나 봐요. 이게 바뀐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방금. 방각 공식을 써요? 어디서? 여기서? 네. 여기서 방각 공식을 쓰래요. 그럼 방각 공식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s죠. 맞아요? s라는 문제를 잘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죠. 얘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제 대입해 보면 2분의 1은 마이너스 8이니까 정리해보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8이니까 4, 8에 32잖아요. 그럼 32 쓰면 뭐 남죠? 49 남나요? 그럼 4분의 49 남았어요. 그 다음은 플러스 8 코사인 2s니까 뭐 남죠? 16이면 2분의 7 코사인 2s 남았고 그 다음 4분의 1에 코사인 제곱 2s 남았거든요. 좀 느낌 오네요. 뭐가 됐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4분의 1로 묶어보면 14고 1이고 49니까 완전 제곱식 되죠. 그럼 어떤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요? 2분의 1에 코사인 2s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7의 전체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뭘 알았냐면 저거 제곱한 게 요거라며 그래서 f 프라임 s가 얼마라는 사실을 2분의 1의 코사인 2s 플러스 7이라는 걸 찾은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거의 다 찾았죠? 왜? 이걸 찾고 싶었잖아요. 그럼 얘는 s에 대한 함수니까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2s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거기다 4분의 8 집어넣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해했죠? 그럼 이 좌표가 뭐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1ut,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마이너스 1ut,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가속도의 크기였죠? 그럼 요거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루트 9. 답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기하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진도가 다 끝났어요. 기쁘지 아니한가요? 기쁘지 아니한가? 자,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다 느끼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혼자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많이 안 해왔으면 힘들 거예요. 많이 안 했으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기말 대비 한두 주 뒤에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미적분 복습도 좀 하고 하면서 모의고사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고3 때도 또 풀어볼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어디서 나왔던 문제냐면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21번 문제고요. 보기를 지워서 난이도가 급상승하죠. 보기를 지웠기 때문에. 보기를 보면 답이 그런 형태로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믿어 의심치 않아 계산을 쭉 하지만 보기가 없으니까 왠지 세 자리 이하의 정수일 것 같다는 괜히 그런 느낌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맞게 해놓고도 틀렸다고 생각하죠.
내가 아까 시작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 시작이 뭐라 그랬죠? 가를 적분하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어떤 걸 미분해서 됐던 식이에요? fx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죠. 맞아? 얘를 미분해야 이 앞에 거 튀어나가고 이거 제곱에 속미분한 요거잖아. 그럼 적분하면 요거를 만약에 적분하면 얘를 미분했을 때 3이 튀어나갔어야 되는데 앞에 3이 없으니까 요걸 적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해했죠? 그 다음 우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전체에 세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얘 3에 f2x 플러스 1의 제곱에 f'에 나오고 또 2가 또 튀어나가야 되죠. 6이 튀어나갔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1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양변을 무슨 적분한 거죠? 부정 적분했으니까 적분 상수를 써줘야 되죠. 그럼 적분 상수를 양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양쪽에 붙여서 작년에 계산을 되게 오래 했던 애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붙여도 상관없다고 한 겁니다. 어차피 상수니까. 자, 그러면 좀 식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식을 정리할 거냐면 요 지금 분모에 있는 것도 이런 거 거슬리잖아요. 그럼 6을 양변에 곱해요.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f의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 6을 곱한 거야. 요거 넘겨봐. 요거 넘기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배가 되지. fx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4배 fx의 전체 제곱,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c인데 여기 c도 마찬가지로 그냥 c'이라고 써볼게. 왜냐면 이것도 개수를 곱하면 원래 6c지. 근데 여기서 c'은 뭐냐면 마이너스 6c 이거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은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f-1을 찾기 위해서 요 나의 주어진 값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뭐부터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8분의 1이 주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4분의 3, 그럼 f의 4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게 없다고. 일단 뭔가 집어넣어 봐야 돼. 이렇게 집어넣어서 f-1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f-8분의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됐어요? 플러스 c'. 이해했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알아냈냐면 요거의 세제곱이 4 플러스 c'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뭐 집어넣겠어요? 4분의 3을 집어넣어봐야죠. 그럼 x에다 4분의 3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2분의 5죠. 맞아요? 2분의 5의 전체 세제곱이 여기는 4배 f 4분의 3인데 그게 요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시 4 플러스 c'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이상한 거 없죠? 세제곱 세제곱이 지워져야 되잖아. 지워져야 된다? 어디가? 그냥 세제곱이니까 대입하니까 대입해야 되니까 그냥 4더하기 4 더하기 c'이 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지. 여기 세제곱 필요가 없지. 오케이? 요거 세제곱이 요거니까. 이해했어? 그럼 얘도 정리가 되네요. 5c' 플러스 16 됐습니까? 그 다음 뭐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5를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6이 튀어나오죠. 맞아요? 여기 2분의 5를 집어넣으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얘가 f의 6의 전체의 세제곱은 4배의 f2분의 5인데 f2분의 5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세제곱이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5c' 그다음에 플러스 16 여기 c'.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게 2니까 요게 8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c'을 찾을 수 있죠. 그럼 c'을 찾아볼까요? 21 c' 플러스 64는 8. 그러면 c' 얼마예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56인가요? 그러니까 21분의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오죠. 맞죠? 약분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뭐 찾고 싶었냐면 f-1을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의 세제곱이고요. f-1의 세제곱이요. 그럼 c'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배의 f-1의 전체의 세제곱이 요게 지금 c'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3분의 8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f-1이란 요거의 세제곱이란 얘가 9분의 8이 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f-1은 세제곱근 9분의 2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답이 어떤 형태로 써 있었냐면 요 세제곱근 3을 분모 문제 곱해가지고 요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틀렸죠? 3이죠? 네, 이게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야 되는 문제고 풀어준다 한들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잘 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자기 걸로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요. 잘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 설명해주고 나서 다시 하라고 할 테니까 자기 손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런 문제 있잖아요. 30번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푸나요?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기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조금은 잘 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의 설명을 많이 듣는다고 본인이 풀 수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설명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에요. 그때만 기쁘죠. 나 이거 풀 수 있어. 이런 느낌만 들 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씩 볼게요. 되게 이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간 갇혀 있어요. 교수들이. 물론 문제를 만드는 건 12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요거를 그러니까 10일 동안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셔야 돼요.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최고참 계수가 6파인 3차 함수가 있고요. 이 g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는데요. 그런데 알파가 0보다 이상인 모든 알파를 크기가 작은 순서부터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쓰재요. 그랬을 때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뭐 g'-2분의 1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g'-2분의 1을 구하려면 어쨌든 gx를 미분해야 되고요. 요 gx가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또 미분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죠. 그럼 이제 미분해볼게요. 자, 식이 많기 때문에 자, 하나씩 해볼게요.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그럼 g'x는 어떻게 돼요? 이건 다 구해봤을 거 아니에요. 2 플러스 sin fx의 전체의 제곱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죠? 1 미분하면 0이고 마이너스에 뭐가 들어가요? 요거 코사인 fx에 f'x 여기 들어가죠? 요거 분모 미분한 게 들어가야 되니까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코사인 fx가 뭐가 되거나 코사인 fx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0이 돼야 하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코사인 fx가 0이 되는 fx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요런 값들, 이 값을 갖도록 하는 x들에서 우리가 요게 0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하죠? 아니면 이것이 0이 되거나 아니면 f'x가 0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근데 가조건을 보면은 내가 아까 가조건이 힌트라고 했는데 알파1이 0이래요. 그럼 알파1이 0인데 잘 생각해봐. 알파1이 0이면 여기다 0을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나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만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Gα1이 5분의 2라는 거는 일단 G0이 5분의 2라는 뜻이죠. 그럼 G0은 2 플러스 사인 F0 이거 분의 1이지. 요게 지금 5분의 2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F0은 얼마야? 얼마야더라? 뭐? 2분의 1이지. 2분의 5분의 1이 5분의 2잖아. 그래서 그럼 F0은 2분의 1이므로 F0이 아니구나. 사인 F0이 2분의 1이지. 맞아? 그럼 F0은 6분의 파이나 6분의 5파이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또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F0은 6분의 파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0이라고 하는 값도 요 알파1이잖아요. 그 알파1은 뭐냐면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이죠. 그러면 얘나 얘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만약에 만족한다고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만약에 얘를 만족한다면 코사인 F0이 0이 돼야 했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사인 F0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0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얘는 0이 안 되죠. 따라서 뭘 만족하냐면
f 프라임 0, x 대신 알파 1 집어넣었던 요게 0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뭘 알아내냐면 하나씩 알아낸 걸 찾아볼게요. 요 두 개를 알아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긴 것들, 선생님은 호흡이 길다고 얘기하는데 호흡이 긴 것들은 찾아낸 것들을 좀 잘 적어놔봐요. 그럼 그거로부터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6파이인 3차함수래요. 그럼 fx를 뭐라고 둘 수 있겠어요? 그렇지, 6파이 x 세제곱, 그 다음은 ax 제곱, 그 다음은 근데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1차항 계수는 없잖아요? 6분의 8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뭘 알아냈냐면 a만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a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쓸까요? p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p만 찾으면 어느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p는 어떻게 찾냐면 나 조건을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나 조건을 이용할 텐데 자, g 알파 5분의 1이 왜 나왔는지 봐봐요. 여기다 알파 5를 집어넣는데 역수치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계산을 좀 덜 하게끔 해준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 조건에 의해서 2 플러스 사인의 f 알파 5 맞습니까? 요 값은 2 플러스 사인의 f 알파 2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요 2는 없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럼 좌변 넘겨보면 얘가 여기에서 얘를 빼줬더니 2분의 1이 된대요.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알파 2랑 알파 5를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알파 2랑 알파 5라는 것도 처음에 어떤 걸 만족해야 된다고 했냐면 그 값이 되도록 하는 x 값이니까 얘를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요거나 요거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알파 5랑 알파 2가 만약에 얘네들을 다 만족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2랑 알파 5가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식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요 사인 값들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1이나 마이너스 1이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왜냐면 코사인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값에서는 사인은 1이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는 이 값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1이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여기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알파 5랑 알파 2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식만을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fx는 3차함수라고 했는데 그럼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5랑 알파 2는 요 두 개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거나 하나씩 만족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일단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다 만족한다고 생각해봐. 요거를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3차함수 fx였던 그 함수는 그 값을 3개가 가져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알파 2랑 알파 5가 동시에 얘를 만족할 수도 없어요. 거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되게 생각할 게 많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될 수 있는 거는 f 프라임 알파 5가 만약에 0이 아니면 f 프라임 알파 2가 0이 돼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하죠? 두 번째는 f 프라임 알파 5가 만약에 0이면 f 프라임 알파 2가 0이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거냐면 요 첫 번째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요 첫 번째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fx의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조그맣게 그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fx의 그림을 그릴 건데 요 fx는 지금 0이라는 점에서 0이 되잖아요. 그리고 0이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6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 점을 무조건 지나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어디냐면 어차피 0 이상인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3참수가. 근데 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여기가 지금 알파 2예요. 그리고 얘가 6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알파 1이었죠. 0이자. 이해했어?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G'X가 0이 되도록 하는 X들은 요 별표친식을 다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파 2랑 0에서만 F'이 지금 0이 되고 나머지 알파 값들은 요 앞에 있는 식을 만족해야 돼. 근데 저 앞에 있는 식이란 fx가 풀마 2분의 파이, 풀마 2분의 3파이 요런 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알파 2가 여기 있으니까 알파 3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니 그럼 알파 3는 최소한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볼까? 알파 3가? 알파 3 여기 있으면 여기 해당하는 함수값은 얼마야?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f 알파 3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6분의 8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자, 알파 3는 요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할 수 없고 얘를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f 알파 3는 얘네들을 만족해야 된다고. 6분의 8보다 큰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값 2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f 알파 3는 무조건 2분의 파이야. 이해했어? 그럼 알파 4에 해당하는 거는 알파 4에 해당하는 y 값이 뭐겠어? 2분의 3파이가 돼야지.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모두 다 썼다고. 모든 알파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f 알파 5가 뭐가 돼야 한다는 거야? f 알파 5가 뭐가 돼야 한다는 거야? 2분의 5파이가 돼야 한다는 거지. 됐어? 그럼 f 알파 5가 2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것은 저 코사인 값이 일단 0이 되기는 하거든?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해 줘야 되냐면 여기 식, 여기 나와 있는 식, 요 식도 이용할 거야. 요 식을 이용해 보면 f 알파 5가 2분의 5파이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사인 2분의 5파이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사인 f 알파 2가 뭐가 된 거야? 2분의 1이지. 맞아? 이게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그런 f 알파 2는 뭐야? 6분의 파이나. 근데 6분의 파이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함수값이 음수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6분의 7파 이런 게 돼야 되지. 맞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얘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 잘 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코사인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가 하나 더 존재해야 돼. 이해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모두 다 나열을 해서 알파 1은 0이고 알파 2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 사이에서 코사인 fx가 0이 되는 x가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얘를 만족하는 요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얘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지금 속으로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봐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완벽하게 다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이 문제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한 성과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거는 내 얘기는 1년 뒤 여러분들 수능이 볼 때까지 이걸 안 틀리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짜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거 지금까지 공부해 와서 알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거 너희들 알잖아. 이런 말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자, 근데 안 끝났어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이 안 된다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안 된다는 걸 했을 뿐이고, 자, 두 번째 상황을 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상황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두 번째 상황도 그림을 그려보면, 어쨌든 0일 때 6분의 파이를 지나고, 여기가 f' 0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 5래요. 여기가 알파 5래요. 맞아요? 여기가 알파 5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 1이었는데, 알파 1은 0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였잖아요. 여기였는데, 알파 2부터는 요 사이에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알파 2, 알파 3, 알파 4는 요 뒤에 있는 걸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요 앞에 있는 거를 만족시켜야 되잖아.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 2는 여기 무조건 음수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f 알파 2가 얼마라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왜냐면 코사인 f 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f 알파들의 값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파이는 될 수 없잖아. 됐어? 그다음 알파 3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알파 4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알파 3, 알파 4 여기까지 했지. 됐어? 그럼 알파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알파 5라고 하는 건 요 앞에 있는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3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고 알파 4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잖아요. 그럼 알파 5라는 거는 요 방금 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것처럼 뭐와 뭐 사이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f 알파 5가 이 함수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요. 뭐보다는 커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요? 다시 요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그 다음이 마이너스 2분의 9파인데 알파 5가 만약에 그 f 알파 5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9파이보다 작다면 그 사이에서 또 어떤 알파가 존재하니까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럼 뭐가 가능하다고? 뭐가 돼야 된다고? f 알파 5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9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겠어? 그리고 f 프라임 알파 5는 0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요 f 알파 2가 뭐라는 걸 지금 찾아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걸 찾아냈죠? 맞죠? 여기가 찾아냈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찾고 싶다고. 정확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맞냐?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1이 되나?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사인 F의 알파 5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사이에 오도록 하는 어떤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F 알파 5는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죠? 나한테 물어봐. 석원이 뭐? 저기 왜 A 알파 4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죠? 2분의 5파이. 그러면 2분의 5파이보다 작고 2분의 7파이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F 알파 5가 뭐가 있어요? 얘들아 이게 안 되면 안 돼. 어? 17? 자 여기 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 있죠. 그럼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맞아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뭐 17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찾아냈는데 그러면서 뭐 계속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아까 뭐 구한다고요? P를 찾아야 한다 그랬죠. 그럼 P를 찾으려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요 알파 5라는 걸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요게 되도록 하는 P를 찾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했어? 다시 얘를 만족하는 어떤 P를 찾고 싶은데 그럼 알파 5를 구해서 집어넣어서 얘를 만족하는 P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지. 자, 얘 미분해봐. F'X는 어떻게 돼? 18파이 X제곱 그 다음에 2PX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로 묶어요? 2X로 묶어볼까요? 그럼 9파이 X 플러스 P죠.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여기 음수 쪽에서 생기진 않잖아요? 양수 쪽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은 아니고 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9파이분의 P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이 알파 5라는 게 지금 뭐라는 걸 찾았냐면 얘가 마이너스 9파이분의 P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저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F에 9파이분의 P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6파이 곱하기 9파이의 세제곱 그러면 9파이의 세제곱 9 곱하기 81의 파이 세제곱 분의 뭐가 되는 거냐? P 세제곱 이렇게 되나? 맞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됐어? 그 다음 플러스 P 곱하기 그 다음 어떻게 돼? 9파이분의 P의 제곱이니까 81 파이 제곱분의 P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분의 파이 요 값이 요게 돼야 된다고. 그럼 6분의 파이는 없어졌네? 됐어? 그럼 요 두 개를 정리해야 되지. 그럼 파이도 약분되네 하나는. 그럼 81 파이 제곱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거든. 어차피 계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잘 봐봐. 얘는 플러스 3분의 2고 얘는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2고 1이지. 그럼 얘가 뭐가 남는 거냐면 3분의 1에 81 파이 제곱분의 P 세제곱이 남는 거지. 됐어? 그럼 요 값이 요게 돼야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해볼까? 그러면 파이 제곱 곱해버리면 따라서 P 세제곱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3을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9 곱하기 81 곱하기 파이 세제곱이지. 이거 9의 제곱이네. 그럼 마이너스 9의 파이의 전체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뭘 알아냈냐면 P 값이 마이너스 9파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P 값이 마이너스 9파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걸 뭐라는 걸 찾아냈냐면 6파이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파이 x 제곱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요. g 프라임 2분의 1. 그럼 g 프라임 2분의 1은 뭔데?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 귀찮죠? 집어넣어야죠.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을까요? 자,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자, 2 플러스 사인의 f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지?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답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해야 돼요. 그럼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얼마인가요? fx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8분의 6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플러스 4분의 9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4분의 6 2분의 3 6분의 9 6분의 10 2분의 5 마이너스 4.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9. 그렇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2. 그럼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러면 요 사인의 요 값은 뭐가 되죠? 아까 내가 그려놨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분모가 뭐가 됐냐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됐어요. 그럼 분자 계산해야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의 요 값은 뭐가 되죠? 코사인의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파이니까 얘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파이에다 6분의 파이 더하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은 f 프라임이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f 프라임 x도 써볼까요? 그럼 f 프라임 x는 18파이에 x 제곱에 p가 마이너스 9파이였죠. 그럼 마이너스 9파이였으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파이 x 이렇게 나오냐?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가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4분의 2 4분의 3 맞아? 그럼 18파이 곱하기 4분의 3은 얼마냐? 18파이 곱하기 4분의 3이 그러면은 2를 약분하니까 2분의 27파이냐? 그럼 여기 2분의 27파이 해줘야 되네. 됐어? 맞냐? 맞다고 해줘. 됐어?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9지. 그럼 4분의 9니까 약분되면 뭐 남냐? 4는 약분됐네. 맞아? 4는 약분됐고 9 남았으니까 3루트 3파 이렇게 남았냐? 마이너스? 됐어? 이렇게 나왔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A 제곱을 구하라고 했지? 그 답은 얼마야? 27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하나요? 자, 한번 다시 봐봐. 이런 문제들은 자 길지. 야, 설명하는 데만 해도 선생님이 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설명만 해도 30분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도 흐트럼 없이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당연히 내가 보기엔 1시간이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한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 거고 다시 한번 복귀해 볼게요. 어떻게 풀었는지. 자, 문제는 얘가 지금 3차함수 fx야. 최고차 한계수 나와 있어. 그럼 gx가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야. 그렇게 되는 모든 알파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어.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것은 얘나 얘를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fx가 요런 꼴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해했어. 그 다음에 가조건으로부터 알파1이 0인데 g형이 5분의 2라고 했으니 g형이 5분의 2가 되는 sin f형이 2분의 1이 되는 f형은 6분의 파이였고 그런 이 f형은 앞에 있는 식을 만족하지 못하니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해야 돼서 f'0이 0이라는 걸 찾았어. 그 두 개로부터 fx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유추했어. 여기까지가 이제 1번. 그래서 가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건 끝났어. 근데 나조건으로 보면 일단 계산이 편리하게 이렇게 역수로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서 계산해서 나온 식이 요 파란 박스지.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건 이 알파5랑 알파2가 어차피 요거나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둘 다 얘를 만족할 수도 둘 다 얘를 만족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는 얘, 하나는 얘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 됐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거야. 하나는 얘가 f' 알파2가 0이 되는 경우랑 f' 알파5가 0이 되는 경우로 나누었는데 요게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알파 3, 4, 5가 될 수 있는 게 f알파3가 2분의 파이, f알파4가 2분의 3파이, f알파5가 2분의 7파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 여기까지는 좋다고. 그럼 f알파5가 2분의 5파이거든. 자꾸 7파이래. 얘가 2분의 5파이가 된다면 요 sin f알파5파이가 1이 됐으니까 얘가 2분의 1이 돼야 돼서 그런 얘는 6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나 6분의 5파이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요 함수값이 그림에서 음수가 됐으니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작아져서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코사인 fx가 0이 되도록 하는 하나 더 존재해서 안 됐어. 그래서 요 그림은 탈락. 그럼 될 수 있는 건 요거라고 했는데 그럼 요 경우를 살펴봤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알파5는 여기 있고 2, 3, 4는 요 안에 있어야 돼서 f 알파5라는 값의 범위가 여기 있다라는 걸 찾아냈고 그럼 f 알파2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sin f 알파5가 얘가 되는 알파5를 찾은 거죠. f 알파5를. 여기서까지 왔으면 내가 p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 값을 만족하는 p를 찾아서 fx를 구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집어넣어서 p 값을 찾았고 요 p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면 되니까 해당하는 값을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해했으면 자기가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백지에다. 자, 이거를 난 다시는 안 풀어줄 생각. 여러분들한테 난 풀어줬기 때문에 신규생도 안 받을 거고요. 이거 우리만 받으려면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받을 거예요. 알겠어요? 아, 진짜요. 신규생도 안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을 수능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가겠지만, 다시는 안 풀어줄 생각이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지 말고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이해했으면 이제 정석 공부하세요.